안녕하세요. 저는 출판사에서 15년차 기획자로 일하며 토끼 같은 8살 아들 하나를 키우고 있는 워킹맘입니다. 남들 눈에 저는 번듯한 직장에 다니며 비스트로를 운영하는 셰프 남편을 가진 부족할 게 없어 보이는 여자로 보일지 모르겠지만요. 실상은 빛 좋은 개살구이자 속빈 강정이었습니다. 제 남편, 아니 이제는 전 남편이 된 그 남자. 그는 소위 말하는 유학파 셰프 타이틀을 달고 동네 골목 상권에서 작은 비스트로를 운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훤칠한 키에 반반한 얼굴, 요리할 때 걷어올린 소매 아래로 보이는 장근육까지 외모만 보면 멀쩡했습니다. 하지만 그 인간의 치명적인 결함은 바로 지독한 예술가병과 허세였죠. 가게는 파리만 날려 하루에 테이블 2개 채우기도 힘든데 재료는 꼭 최고급 유기농만 고집했기에 그만큼 메뉴 가격이 비쌌습니다. 제가 동네 장사인 만큼 단가를 좀 낮춰야 되는 거 아니냐고 해도 남편은 저보고 뭘 아느냐며 자기 요리는 예술이고 자신의 브랜드 가치를 지킬 거라고 했죠. 자기 음식을 인정해주고 알아봐주는 손님들만 받을 거라면서 고집과 자존심을 부렸습니다. 그 때문에 가게 월세, 알바비, 재료비, 적자만 안 나도 감지덕지인 상황이 몇 년째 이어졌습니다. 결국 가장 노릇은 오롯이 제 몫이 되었죠. 제가 야근하고 주말 출근해가며 번 돈으로 세 식구 먹여 살리는 실질적인 가장이었고 남편의 가게 운영은 거의 고상한 취미생활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심지어 어쩔 땐 제 돈으로 빵꾸난 남편의 가게 운영비까지 메꿔야 했기 때문에 더 돈이 빠듯했고 아등바등 살았어요. 저도 처음에는 남편의 꿈을 응원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말이 떠올랐고 남편은 철딱서니 없고 책임감 없는 더 잘되기 위해 노력하는 것도 없이 현실에 안주하고 그냥 겉멋만 잔뜩 든 그런 허세만 가득한 인간이라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기어이 사단이 터졌습니다. 전세 만기가 2달 앞으로 다가왔는데 집주인이 주변 시세가 올랐다며 전세금을 5천만 원이나 올려달라고 통보해 온 겁니다. 저희 아이 학교도 그렇고 지금 사는 곳이 너무 마음에 들었거든요. 그래서 좀 더 계약 연장을 해서라도 살고 싶었는데 전세금이 갑자기 올라도 너무 올랐던 거죠. 이미 남편 가게 때문에 당겨 쓴 대출에 전세 대출도 남아 있었기에 은행에서 더 빌리기도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친정이나 시댁에 손을 벌리는 것도 녹록지 않았습니다. 이사를 가는 것도 큰일이고 아이 학교 문제도 있었기에 어떻게 해야 할까? 좀 무리해서라도 대출을 어떻게든 더 받아서 전세 연장을 해야 되나 아니면 차라리 이사를 가야 되나 머리를 싸매고 끙끙 앓고 있는데 정작 남편이라는 인간은 천하태평이었습니다. 어떻게든 되겠지. 정 안 되면 다른 데로 이사 가자. 이 근방 집값들이 다 너무 올랐어. 우리 전세금으로는 이 동네 안으로 이사 가긴 힘들 거야. 그럼 좀 떨어진 데 가면 되지. 성준이 학교는 어쩌고. 내 성적인 애라서 적응하기 힘든데 지금 학교는 그래도 친구들 있어서 적응했잖아. 근데 또 전학 가면. 그럼 좀 멀리서 집 구하고 자기가 성준이 학교 갈 때마다 태워다 줘. 나 여기서 직장까지 1시간 거린 거 까먹었어? 근데 어떻게 애를 그 이른 시간에 데려다 줘? 그리고 올 때는 어떻게 하려고? 당신이 할 거야? 나도 일찍 나가는 거 알잖아. 시장도 가야 되고. 그럼 뭐 어쩌자는 거야? 뭐 어떻게든 되겠지. 모르겠어. 우리 나래 씨가 알아서 잘하지 않겠어? 늘 그래왔듯. 하면서 능글맞게 웃는데 속에서 천불이 올라오는 겁니다. 남편은 늘 이런 식이었습니다. 제가 어떻게든 다 해결하지 않느냐고 저한테만 다 밀어놓고 본인은 나 몰라라 하는 거죠. 결혼 생활 내내 이랬습니다. 그런 남편에게 질릴 대로 질렸고 복장이 터질 것 같을 때도 하루 이틀이 아니었죠. 돈을 잘 벌어오는 것도 아니고 가정에 충실한 사람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애지중지하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가족보다는 지가 먼저이고 우선이어야 하는 그런 인간이었죠. 가끔은 내가 저 인간을 왜 참아줘야 되나, 왜 이러고 살아야 되나, 이혼을 안 해야 될 이유가 뭘까 싶기까지 하더라고요. 하지만 아이도 어리고 어쨌든 대놓고 드러난 큰 문제까진 아니었기에 그냥 저냥 참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남편의 행동에 정말 꼭지가 돌더군요. 퇴근하고 아파트 주차장에 들어서는데 남편이 평소에 타고 다니던 국산 준준형차 대신 번쩍거리는 새로 뽑은 SUV에서 내리는 겁니다. 이게 뭐냐고 하니 원래 있던 차는 중고차로 처분하고 차를 바꿨다는 거예요.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지금 전세금 5천이 없어서 이사 가네 마네 하고 있는데 차를 바꿨다니요. 저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요. 피가 거꾸로 솟는다는 게 이런 느낌일까 싶더라고요. 나한테 말 한마디 없이 차를 바꿨다고? 지금 집주인이 전세금 올려달라고 해서 나는 골머리가 썩을 지경인데 돈이 어디 있어서 차를 바꿔? 제가 어리 빠져서 물었는데 남편은 오히려 인상을 찌푸리며 그러는 겁니다. 내 능력으로 샀어. 무슨 능력? 가게 월세도 밀리는 주제에 무슨 능력? 이 돈 어디서 났어? 설마 사채 같은 거 썼어? 야, 너 돈 좀 번다고 사람 무시하지 마라. 나 이번에 꽤 큰 식품회사랑 밀키트 협업하기로 계약했어. 거기서 계약금 땡겨받은 거야. 그리고 셰프가 가오가 있지. 언제까지 그 오래된 똥차 타고 미팅 다니냐? 이건 사치가 아니라 투자라고 투자. 물론 나중에 보니 그런 계약도 없었고 거짓말이었긴 했지만 어쨌든 그런 계약금이 있으면 당연히 전세금 내는데 보태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저한테 말 한마디 없이 신차를 사는데 써버렸다는 거예요. 결혼 생활 9년을 참고 살았지만 그 순간 정남이가 뚝 떨어지더라고요. 정 떨어지면 끝이라고 하는데 그 순간이 딱 그랬습니다. 마음속에서 그나마 버티고 있던 무언가가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 들었거든요. 저는 그 일로 이미 이혼을 좀 진지하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아빠의 역할도 남편의 역할도 가장의 역할도 그 어떤 것도 못하는 무능하면서 허세 넘치고 책임감 없는 남편. 내가 막말로 저 인간 부모도 아닌데 왜 참고 살아야 될까? 왜 저 인간 뒤치다꺼리를 하고 살아야 될까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 딴에는 혼자 이혼에 관해서 찾아도 보고 혼자 고민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 아이가 계속 걸렸고 이혼하는 게 맞는지 아닌지 스스로 생각을 많이 해봐야겠더라고요. 후회가 없으려면요. 그런데 우는 아이 뺨 때리는 것도 아니고 저한테 그맘때 공교롭게도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제가 그동안 고민만 하던 이혼이라는 결정에 불을 확 지펴준 결정적인 사건이 생겼던 거죠. 어느 날 제 핸드폰으로 낯선 번호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목소리는 40대 중후반 정도 되는 여자였어요. 누구세요? 신동진 씨 아내분 되시죠? 그런데요. 신동진 씨에 대해서 긴히 할 얘기가 좀 있는데 만나 뵐 수 있을까요? 대뜸 모르는 번호로 전화해서는 제 남편에 관해서 할 얘기가 있다는 겁니다. 무슨 용건인진 몰라도 결코 좋은 일이 아니라는 건 알겠더군요. 통화로 못하냐니까 만나서 할 말이라기에 알겠다고 하고 퇴근 후에 만나게 되었습니다.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으니 한 여자가 다가오더라고요. 목소리에서 예상했듯 40대 중후반 혹은 50대 초반까지도 보이는 그런 여자였죠. 안녕하세요. 네. 전화 주신 분인가요? 네. 좀 앉아도 될까요? 앉으세요. 저는 경계를 하며 그 여자를 봤죠. 그 여자는 화장도 짓고 나름 꾸미고 저를 찾아왔더라고요. 손에는 금반지, 손목에는 두꺼운 금팔찌까지 하고요. 좀 투박한 일을 하는지 손마디가 엄청 굵었습니다. 저희 남편에 대해서 할 말이 있으시다고. 근데 누구신지. 갑작스럽게 전화해서 미안합니다. 제 이름은 박소영이에요. 묘하게 얼굴이 낯이 익다 싶었는데 그 여자가 먼저 말하더군요.
신동진 씨 가게 근처에 있는 돼지갈비집 사장이에요. 와보셨을 수도 있는데. 가만 생각해보니 가본 적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맛집이라고 했거든요. 아, 가본 적 있어요. 거기 사장님이시라고요? 예. 그래서 저는 가게나 음식 관련해서 우리 남편하고 무슨 문제가 있나 싶었죠. 남편보다 나이도 훨씬 많아 보이고 또 같은 동네에서 가게를 한다고 하니까요. 그런데 그 여자는 아주 뜻밖의 말을 하더라고요. 그 여자는 대뜸 자기 핸드폰 갤러리를 열어 제 코앞에 들이미는 겁니다. 이게 뭐죠? 직접 보세요. 그래서 보는데 그 사진을 보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 여자와 제 남편이 어깨동무를 하고 가깝게 붙어 찍은 사진인 거예요. 이게 뭐예요? 옆에 넘겨보면 다른 사진도 있습니다. 저는 어이가 없어서 다른 사진도 넘겨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여자와 제 남편이 다정하게 찍은 사진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입이 뜨악했죠. 미안하지만 우리 서로 사랑하는 사이예요. 햇수로는 2년 됐습니다. 저는 말문이 막혀 입만 떡 벌린 채로 그 여자를 봤죠. 황당하시죠? 전혀 눈치는 못 채셨나 봐요. 지금 뭐 하자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여자는 가방에서 편지 한 통을 꺼내 보여주더군요. 남편의 필체였습니다. 나의 소영에게 우리가 벌써 만난 지 2년이나 됐네. 당신을 만나고 나서야 내 요리가 비로소 숨을 쉬는 것 같아. 집에 들어가면 아내 때문에 숨이 막히는데 당신 품에만 안기면 천국 같아. 너무 편안하고 행복하고 당신은 나의 구원자이자 꼭 쉼터처럼 느껴지기도 해. 서로 요리 얘기를 하며 밤새도록 나눴던 그 수많은 시간들. 나한테는 너무 소중하고 행복해. 사랑해. 우리 오래 가자. 그 편지를 보는데 토악질이 다 나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도 그 여자는 아랑곳 않고 또 그러는 겁니다. 2년 기념일 때 직접 써서 준 거예요. 하면서 제 손에 들려있던 편지를 다시 뺏어가더니 고이고이 가방에 잘 넣어두는 거예요. 엄청 소중하다는 듯이요. 기가 찼습니다. 진짜 이 인간이 가지가지 다 하는구나. 바람까지 피웠구나. 구역질이 올라올 정도였죠. 아무리 제가 이혼을 결심했다 한들, 아무리 정이 다 떨어졌다 한들 어떻게 바람까지 피나요? 진짜 이건 아니다 싶은 겁니다. 그리고 제 앞에 나타나 이런 얘기를 먼저 하는 이 여자도 미친 것 같았죠. 지금 이런 얘기를 나한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혼해 주세요. 동진 씨는 저랑 살고 싶다는데 와이프가 걸리고 자식 생각하면 차마 입이 안 떨어진대요. 그래서 제가 말해주려고 왔습니다. 지랄한다는 생각이 절로 들더라고요. 지가 언제부터 전화아이를 생각했다고요? 고양이 쥐 생각한다는 말이 딱 이거였죠. 처자식 놔두고 바람이나 피우던 놈이 처자식 생각해서 이혼은 못하겠다뇨. 진짜 개소리도 이런 개소리가 있을까요? 제가 부들부들 떨며 그 여자에게 상간녀 소송을 하겠다고, 당신들 사회적으로 매장시키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는 전혀 주눅들지 않고 뜻밖의 제안을 하는 거예요. 너무 감정적으로 그러지 말고 우리 쿨하게 거래합시다. 소송하지 말고 깔끔하게 이혼만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현금으로 1억 드릴 수 있어요. 뭐라고요? 저 평생 일만 하느라 외로웠어요. 남자한테 관심도 없고 그냥 일만 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동진 씨 만나고 처음으로 여자로서 행복해요. 그 사람 요리사이기 전에 예술가잖아요. 당신이 못 채워주는 감성과 예술은 내가 옆에서 붙돋아주고 채워줄 수 있어요. 내가 갖고 있는 현금 재산 많지는 않아도 나 그 돈 아깝지 않아요. 그 사람만 있으면 돼요. 저는 진짜 욕지거리가 나오더라고요. 아줌마, 나이도 적지 않으면서 정신 차리세요. 사랑 같은 소리 하네. 처자식 놔두고 바람피는 그런 인간이 사랑. 웃기지 말라 그래요. 아줌마도 똑같아요.
미친 소리 작작해요. 동네 장사한다고 했죠? 둘 다 내가 아주 생매장 시켜줄 거야. 어디 두고 봐. 저는 화를 내고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왔습니다. 1억 줄 테니 이혼하라는데 넙죽 그러겠다고 할 사람이 어디 있나요? 기가 막히고 자존심이 뭉개지는 기분이었죠. 저는 집에 와서 남편을 앉혀두고 추궁했습니다. 박소영이라는 여자를 만났다. 그 여자가 나한테 이혼해달라 하더라. 그 여자랑 2년이나 만나고 다녔냐 쉬지도 않고 다다다 따져댔죠. 저는 남편이 그러면 잘못했다, 정리하겠다고 빌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인간 태도는 끝까지 반전이더라고요. 그래, 나 그 여자랑 2년 만났어. 그 여자는 내 꿈을 진심으로 응원해주는 사람이야. 당신처럼 적자가 얼마나 하면서 날 쪼아대지 않는다고. 품이 넓고 따뜻한 여자야. 뭐라고? 진짜 제정신이 아니구나. 그래서 너도 그 여자랑 똑같은 생각인 거야? 그래, 나도 소영씨 사랑해. 아무리 이혼을 고려하고 있던 남편이라도 다른 여자를 사랑하니 어쩌니 소리 듣는데 속에서 열불이 나고 가슴이 찢어질 것 같더라고요. 이게 9년 동안 지 옆에서 헌신한 와이프한테 할 소리인가요? 진짜 이 인간은 지밖에 모르는 인간이구나. 진짜 이기적이고 갱생 불가능한 쓰레기구나 싶더군요. 더 떨어질 정남이도 없다고 생각했는데 진짜 그나마도 남아있던 정남이가 아예 없을 만큼 다 사라졌죠. 저는 당장이라도 이혼하고 싶었습니다. 지보다 8살 많은 남들이 보면 큰 누나나 작은 이모까지로도 보이는 그 여자가 좋다는 남편도 징그럽고 돈 줄 테니 내 남편 내놓으라는 그 여자도 정상이 아닌 것 같았죠. 그렇게 며칠을 냉전으로 보내며 이혼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생각은 당연히 이혼이지만 또 그것들 원하는 대로 순순히 해주긴 싫더라고요. 일단 상간소송부터 해야 되나 어째야 되나 그렇게 고민하다가 변호사 상담을 잡았던 그 시점에 박소영에게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목소리는 저번보다 훨씬 더 절박해져 있더라고요. 사모님, 저 동진 씨 없으면 못 삽니다. 1억 5천 드릴게요. 이거 제가 가진 현금 전 재산입니다. 제발 동진 씨 놔주세요. 저 그 사람 없으면 못 살아요. 다시 저한테 돈 타령을 하며 남편하고 이혼해달라는데 개소리 말라고 딱 거절했던 처음과는 달리 마음가짐이 달랐습니다. 어차피 외도와 별개로 남편이란 작자한테 만정이 다 떨어져서 이혼하고 싶었는데 돈까지 준다? 그냥 받아야겠더군요. 저 껍데기 같은 남편놈 그냥 치워버릴 바에야 돈이라도 받고 넘겨야 제가 덜 억울하다 싶었던 거죠. 하지만 저는 그 제안을 바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차갑게 식은 눈으로 그녀를 내려다보며 말했죠. 1억 5천? 그걸로 내 10년 세월이랑 내 아들 아빠 없는 애 만드는 값 치르라고요? 어림없죠. 사모님. 2억 주세요. 그러면 눈앞에서 이혼 도장 찍어드릴게요. 그 여자 눈이 커지더라고요. 2억 현금으로 딱 꽂아주면 그 인간 깨끗하게 당신한테 넘길게요. 합의 이혼 도장 찍어준다고요. 싫으면 말고. 난 그냥 소송 걸어서 둘 다 망신 주는 게 더 낫고. 제 말에 그 여자는 뭔가 생각하더니 결심한 듯 입술을 깨물더군요. 알겠어요, 2억. 어떻게든 맞춰볼게요. 대신 확실하게 이혼해 주는 거죠? 돈부터 가지고 와요. 그녀의 확답을 듣는 순간 묘한 쾌감이 들었습니다. 남편을 뺏기는 게 아니라 아주 비싼 값에 처분하는 기분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얼마 뒤 그 여자는 2억을 준비했다고 연락이 왔고 저희는 변호사 사무실로 가서 변호사 보는 앞에서 그 돈 주고받고 이혼 서류 도장도 찍었습니다. 남편은 빚 탕감받은 노예처럼 홀가분해 보이기까지 하더라고요. 저는 위자료 2억은 받지만 양육비는 별도 지급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면접 교섭권 외에는 일정 연락하지 않는다는 조건도 걸었죠. 그렇게 상간녀가 보는 앞에서 남편과 저의 결혼 생활은 끝이 났습니다. 이혼 후 저는 그 돈을 보태 전세로 살던 아파트를 아예 매입했습니다. 원래 전세금에다 2억을 보태니 매입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렇게 내 명의의 집이 생기니 그렇게 든든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사실 그동안 어차피 남편 수입은 거의 없었고 제 돈만 까먹는 마이너스 존재였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남편하고 이혼하니 경제적 타격은커녕 훨씬 낫더라고요. 이혼하고 나서 어찌나 홀가분한지 이 좋은 걸 싶을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6개월 정도 평화롭게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주말에 마트에 장을 보러 갔는데 우연히 전 남편을 목격했습니다. 그런데 카트를 밀고 가는 그의 옆에는 놀랍게도 박수영이 아니라 다른 여자가 있는 거예요. 딱 봐도 20대 중후반 정도의 젊은 여자였죠. 남편은 그 옆에서 허세를 부리며 와인을 고르고 있고요. 저 여자는 뭐지? 박수영은? 좀 황당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얼마 뒤 아이 면접 교섭권 문제로 전 남편과 통화할 때 슬쩍 떠봤습니다. 근데 나 얼마 전 마트에서 당신 봤는데 옆에 있던 여자 누구야? 아니, 그건 또 언제 봤대? 너 박소영 씨랑 재혼 안 했니? 그래, 안 했다, 왜? 2억이나 바쳐가며 내 남편 달라고 했는데 정작 재혼은 안 했다니? 어리둥절하더라고요. 헤어진 거야? 그러자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전 남편의 대답이 정말 걸작이었습니다. 뻔뻔함을 넘어 소름이 돋더라고요. 내가 너한테 이런 말을 왜 하나 모르겠지만 톡 까놓고 내가 그 여자랑 재혼을 왜 하냐? 뭐라고? 나 너랑 이혼하고 자유의 몸이 됐는데 가만 생각해보니 그 늙고 뚱뚱한 아줌마랑 내가 뭐하러 재혼까지 해. 톡 까놓고 요즘 돌싱은 흠도 아닌데 내가 능력이 없냐 외모가 딸리냐. 셰프 타이틀 달고 나가면 얼마든지 젊고 예쁜 애들 줄을 서는데 내가 굳이 그 쭈구렁방탱이랑 푹 퍼진 아줌마랑 살아? 심지어 갖고 있던 돈도 다 너한테 주고 이제 갖고 있는 건 고기 냄새 진동하는 가게랑 오래된 빌라밖에 없는데. 와, 그 얘기를 듣는데 이 인간 진짜 사람이 아니구나 싶었습니다. 저도 당연히 박수영이 괘씸하지만 그래도 이건 아니잖아요. 박수영이 전 재산 털어서 이혼해달라고 했는데 정작 제 남편은 이혼하자마자 생각이 완전 바뀐 겁니다. 저는 전 남편과의 통화 후에 통화 녹음 내용을 잘 저장해 두었습니다. 제 폰은 자동 통화 녹음이 되는데 이 통화 녹음이 언젠가 쓸모가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제 예상은 빗나가지 않았죠. 얼마 뒤 박수영이 저한테 전화가 와서 좀 보자고 했거든요. 왜 보자고 하니까 저한테 할 말이 있다고 저희 회사 앞에서 기다리니 좀 보잡니다. 이미 더 볼 것도 없는 사이에 왜 보자고 하나 어이가 없었지만 뭔가 제가 만나줘야 될 것 같더군요. 그렇게 그 여자와 전에 만났던 그 카페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그 여자는 퀭한 얼굴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좀 너무한 거 아니에요? 네? 2억이나 받아먹고 이혼했으면 그만이지. 왜 자꾸 애 핑계대면서 남의 남자 꼬드겨요? 이거 완전 사기꾼 아니야? 라는데 어이가 없었죠. 저는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이봐요, 박수영 씨. 무슨 헛소리예요? 그 인간 내버려 한 달에 한 번 연락하고 그것도 밖에서 애만 보여주고 바로 헤어지는데 나 그 인간 꼴도 보기 싫거든? 거짓말 마. 동진 씨가 그랬어. 당신이 자꾸 애 핑계대면서 집으로 오라고 한다고. 당신한테 시달리느라 힘들대. 당신 때문에 맨날 연락도 안 되고. 그 말을 듣고 알겠더라고요. 이 남편놈이 젊은 여자애 만나고 다니면서 끝까지 제 핑계와 아이 핑계를 댄 겁니다. 이혼까지 한마당에 진짜 이것들이 나한테 쌍으로 날리네 싶어서 이가 갈리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열받은 걸 누르고 헛웃음을 지으며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박수영 씨, 당신이 2억이나 주고 산 그 남자, 물론 AS는 안 되는데 현실 파악은 좀 하셔야겠네요. 이거나 똑바로 들어요. 저는 볼륨을 최대로 높이고 며칠 전 녹음했던 파일을 그 자리에서 틀어줬습니다. 나 너랑 이혼하고 자유의 몸이 됐는데 가만 생각해보니 그 늙고 뚱뚱한 아줌마랑 내가 뭐하러 재혼까지 해. 톡 까놓고 요즘 돌싱은 흠도 아닌데 내가 능력이 없냐 외모가 딸리냐.
셰프 타이틀 달고 나가면 얼마든지 젊고 예쁜 여자들 줄을 서는데 내가 굳이 그 쭈구렁방탱이랑 푹 퍼진 아줌마랑 살아? 심지어 갖고 있던 돈도 다 너한테 주고 이제 갖고 있는 건 고기 냄새 진동하는 가게랑 오래된 빌라밖에 없는데. 녹음이 흘러나오는 동안 박소영의 얼굴은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입술을 파르르 떨며 현실을 부정하더군요. 이게 진짜 신동진이라고? 목소리 들으면 몰라요? 어떤 젊은 여자애랑 다니는 거 우연히 보고 박소영 씨랑 재혼 안 했냐 내가 물어봤어. 그랬더니 이렇게 말하대. 대충 들어보니 가게에서 일하는 여자애라던데. 아예 몰랐나 보지? 저는 넋이 나간 박소영에게 확인 사살을 날렸습니다. 이제 알겠어요. 책임감 없고 허세만 쩐 애새끼인 거 이제 알겠냐고. 나는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해줬어. 이제 당신이 알아서 해. 다시는 내 회사 앞으로 찾아오거나 나한테 나오라니 많이 이딴 소리 하지 마. 나는 당신이랑 신동진 생각만 해도 치가 떨리는 인간이야. 박소영은 제 말은 들리지도 않는 것 같았습니다.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리더니 이내 살기로 번들거리더라고요. 이 개같은 새끼가 내 돈 2억을 받아 처먹고 어린 년이랑 놀아나? 그 여자는 마치 짐승이 울부짖는 듯한 괴성을 지르며 뛰쳐나갔습니다. 눈빛이 이미 이성을 잃은 사람의 것이었죠. 뭔가 큰일이라도 나려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일단 택시를 잡아타고 그녀의 뒤를 조용히 쫓았습니다. 그렇게 한 발 늦게 남편의 가게 근처에 도착하니 가게 앞은 이미 웅성거리는 사람들이 가득하더라고요. 안을 보니 그야말로 아비규환 생지옥이었죠. 박수영이 힘이 어찌나 좋은지 그 무거운 원목 테이블들을 다 엎어버리고 의자를 집어던져 가게를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바닥에는 전 남편이 그토록 아끼던 이탈리아산 접시들이 산산조각 나 뒹굴고 있었고 식자재들도 지지겨져 있었죠. 게다가 신동진과 만나는 것 같은 그 20대 알바생은 머리끄덩이 다 뜯긴 채로 울면서 시겁하며 밖으로 도망 나오더라고요. 전 남편은 폭주하는 박수영을 말리려고 하는데 어림도 없었습니다. 전 남편은 구경하는 사람들에게 경찰 신고해달라고 외치더라고요. 그런데 그 말을 들은 박수영이 더 눈이 돌아서는 주방 안으로 달려 들어가서 후라이팬을 들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남편 머리통을 향해 갈기려고 했고 남편은 질겁하며 도망가더라고요. 야, 이 사기꾼 새끼야. 내가 너한테 쓴 돈이 얼만데. 전 재산 털어서 이혼시켰더니 어린 년이랑 놀아나? 내 돈 내놔. 내 2억 내놓으라고. 전 남편은 셰프의 가오고 뭐고 다 내팽개치고 웍을 요리조리 피하며 찌질하게 소리치더군요. 야, 너 미쳤어? 진정하고 말로 해. 너 같으면 진정하게 생겼냐? 누가 돈 주랬어? 네가 좋다고 준 거 아니야. 그리고 내가 너랑 언제 결혼 안 됐어? 그냥 사랑한다고만 했지. 아, 솔직히 양심 있어봐라. 누가 식당 아줌마 아니랄까봐 어디서 이렇게 무식하게 행패야. 뭐? 이 개만도 못한 놈이? 전 남편의 그 파렴치한 본심이 터져나오자 박소영은 충격과 분노로 눈이 뒤집혔습니다. 그녀는 진열되어 있던 와인병을 집어던지며 달려들었고 전 남편은 꽥꽥 비명을 지르며 카운터 밑으로 기어들어갔습니다. 그 와중에 누가 신고를 하긴 했는지 경찰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출동했죠. 경찰관 서너 명이 달려들어 발광하는 박소영을 겨우 제압했고 전 남편은 그 와중에 박소영한테 처맞았는지 말도 아닌 꼴이 되어 나오더라고요. 이 사건은 동네방네 소문이 쫙 퍼졌고 그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해서도 소문이 다 돌았습니다. 둘이 애초에 불륜 관계였는데 전 남편이 또 불륜과 배신을 저질렀다는 일로요. 그 소문이 너무 거세서 가뜩이나 장사 안 되던 남편 가게는 그대로 문을 닫았고 박소영네 가게도 임시 휴업 간판이 걸렸습니다. 언제 열지 기약도 없는 것 같더라고요. 상간녀가 전 재산을 털어 거금 주고 사간 쓰레기 남편. 서로 사랑하네 어쩌네 할 땐 언제고 막상 이혼해서 보내주니 서로 원수지간이 되어 죽이네 살리네 사이좋게 파멸하더라고요. 위자료 2억 챙겨서 내 집 마련하고 쓰레기 분리수거까지 완벽하게 끝낸 제가 진정한 인생의 승자가 아닌가 싶습니다. 남편이 사라진다고 해서 달라질 건 없어요.
오히려 오랫동안 받아왔던 스트레스가 사라진 기분입니다. 그것들은 알아서 잘 자멸했으니 저는 속 시원하게 다 털어버리고 홀가분하게 살아가겠습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